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곳 이야기해볼까요? 오늘은 네. 남미의 콜롬비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전에 먼저 네.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수단으로 먼저 수단이요?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단 북부에 다르푸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거기에 알파시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가 옛날에는 이 캐러반이라 그러잖아요. 캐러반이 네. 무역상들. 네. 그런 이제 상인들의 길목이었고 뭐 그래서 곡물과 과일이 사고 팔리는 장터로 유명했던 곳이래요. 인구가 한 25만 명. 근데 지금은 네네. 내전 때문에 아수라장이 됐고 네. 이게 수단에서 옛날에도 참 내전이 맞아요. 오랫동안 네. 많았었는데 특히 이게 좀 진정되는 듯 했다가 2023년 봄부터 다시 이제 최근에. 내전이 네. 벌어져서 이제 한국도 교민들 부랴부랴 뭐 빼오고 그랬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에 가 이제 수도가 하루툼인데 거기에 수단군, 그러니까 정부군인 셈이죠. 예, 네네. 그쪽하고 그다음에 또 다갈로라는 군벌이 있어요. 이 군벌 그럼 무슨 옛날 한 100년 전 그러게요.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냥 군대 조직인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민병대 같은 거였다가 그다음에 군대에 들어갔었는데 네. 군에 속해 있다가 그다음에 다시 뛰쳐나와서 지금 정부하고 싸우는 일종의 반군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세력을 만든 거군요. 예.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들 그래서 이 부대 이름이 네. 정부의 공식 편지였을 때는 신속지원군이었어요. 신속지원군. 그래서 지금은 수단군과 신속지원군이 전쟁을 벌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정부군 소속이었는데. 소속이었다가. 네. 근데 원래 사실 이 신속지원군이 이 다르푸르 지역에 이제 기반을 둔 민병대였다가 그다음에 정부군 통합됐다 다시 갈라서 나온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 내전이 시작된 다음에 그러니까 구호식량 어느 정도 받아야지만 연명할 수 있는 사람이 2,500만 명이라 그래요. 네네. 그리고 내전 기간 동안에 이제 집을 떠난 사람들, 뭐 국내 난민이라고도 하고 유민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런 사람이 1,200만 명. 사실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에 좀 참사에 상대적으로 좀 시선이 덜 그렇죠. 가기 쉬운데 예, 여기 예. 너무 상황이 심각하고 그렇군요. 특히 이제 수도 하루툼 이런 데서 도망친 시민들도 많지만 이 피해가 유독 집중됐던 곳이 바로 그 다르푸르 지역이에요. 네. 거기가 그 신속지원군 세력의 이제 그 근거지거든요. 이 다르푸르는 뭐 과거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걸로 예, 아마 기억을 이름 하는데요.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이 내전 그다음에 최악의 인종 학살 같은 거 이 아랍계 유목민들하고 네. 유목민들이 이제 아프리카계 이제 그 정주민들 학살 많이 했던 곳인데 네. 사실은 그 주범이었던 세력이 바로 그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신속지원군 이들입니다. 다갈로. 예, 네. 다갈로 세력. 네. 근데 여기 이제 원주민들 학살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2003년부터 한 10년 넘게 어마어마한 인도적 재앙이 일어났었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신속지원군의 다갈로가 또다시 지금 거기서 내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게 2023년부터 이어진 거죠? 예, 지금 이 신속지원군이 알파시르라는 도시를 1년 넘게 봉쇄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여기 상황이 왜 심각하냐면 네. 실제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굶주림에 비슷한 이어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여기도 똑같이 구호식량 놓고 들여보내려고 대기 중인데 네. 이 신속지원군이 이걸 막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구호 차량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 공격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된 상황 뒤에 네. 이제 외국의 개입 그리고 또 용병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기까지. 예, 이 예. 된 과정에서. 네. 근데 이게 용병이 어떤 용병이냐면 네. 수단 정부가 지난 4일에 콜롬비아 용병들이 지금 신속지원군에서 싸우고 있다. 콜롬비아 용병. 예, 멀리 떨어진 남미에. 그러게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돈을 댔다. 그 증거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아랍에미리트 측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신속지원군 뒤에 아랍에미리트가 돈 댄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콜롬비아 용병이 네. 느닷없이 다르푸르에서 이제 등장한 게 작년 11월부터예요. 네. 근데 콜롬비아 언론들이 그래서 이거를 심층 보도를 한 걸 보니까 네. 퇴역 군인들이에요, 콜롬비아에. 근데
석유 시설을 보호하러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일종의 좀 속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경로가 복잡한데 콜롬비아의 용병회사가 이렇게 모집을 하면은 모집을 해갖고 아랍에미리트의 용병회사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요. 네. 그럼 아랍에미리트 회사랑 같이 이제 계약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리비아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로 갔다가 근데 리비아랑 수단은 같은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네. 리비아로 이동을 했다가 트럭을 타고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그래서 수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수단의 그 신속지원군 반군 쪽에서 네. 아예 콜롬비아 용병들로만 된 이제 뭐 사막의 늑대들 이런 용병 대대까지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용병이 어쨌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예. 전쟁에서 싸우는 건데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네. 용병이 받는 돈이 뭐 사병은 한 월 2,600달러, 그다음에 뭐 장교급이면 3,400달러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역시 요새는 모든 게 다 너무 글로벌하게 이루어져요. 이 이동 경로 자체도 들어보면 아셨겠지만 글로벌한데 이 급여도 또 이게 어떻게 주냐면 네. 카리브해에 안티가 바부다라는 아주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그러니까 조세회 피처예요. 거기다 유령회사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은행 계좌를 통해서 용병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 못 받은 용병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당수는 속아서 왔기 때문에 네. 상당수가 아니라 대다수가 속아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콜롬비아로 돌아가서 일부가 탈출해 가가지고 네. 이건 사실상의 인신매매였다. 이렇게 폭로를 했고 그리고 또 용병들이 이동 경로가 길다 보니까 그중에 이 사람들이 뭐 흘린 신분증이라든가 여권, 문서 네. 이런 게 이제 수단 정부 쪽에서 입수를 하면서 수단 정부가 우리가 다 증거까지 갖고 있다. 아랍에미리트가 돈 내서 콜롬비아 용병들을 동원을 했다. 이렇게 결국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상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루트들이 좀 알려진 다음에 최근에 뭐 또 새로운 항구도 경로도 만들었다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에티오피아에서 소말리아의 어떤 항구를 거쳐서 뭐 가고 또 어떤 때는 리비아의 벵가지라는 도시를 거쳐가고 근데 이 소말리아의 경로로 지목된 항구라든가 리비아의 벵가지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다 아랍에미리트가 굉장히 밀어준 세력이 그렇군요. 장악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수단에서 아까 그 용병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뭐 어느 정도 활동하고 일단 있을까요? 콜롬비아 예. 사람들은 한 300에 380명과 400명 가까이인데 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네네. 근데 그 러시아 군사 회사인 와그너 와그너 그룹 소속도 많습니다. 네. 이 와그너 그룹은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네. 원래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제 손발 노릇을 하다가 결국 내쳐졌던 그 예브게니 프리고진. 네네.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2013년 8월에 아주 의문스러운 이제 항공기 사고로 숨졌는데 네. 그 사람 그 회사고 네. 이 와그너 그룹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도 이제 용병을 대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예. 근데 프리고진이 사망한 다음에는 네. 아프리카 사업 부문은 따로 이름을 아프리칸 코어스라는 식으로 그 리브랜딩이라고 하는 그렇군요. 이렇게 바꿨는데 이 아프리칸 코어스가 이제 뭐 수단을 비롯해서 뭐 말리, 니제르 뭐 여러 곳의 분쟁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러시아 용병 등도 그 수단 반군 편에서 예, 활동을 하는 그 거겠죠? 와그너 예, 그룹이 수단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신속 지원군이 그 전에 정부 쪽에 들어가 있을 때도 친했었고 근데 거기에 이제 반군이 된 거잖아요. 네. 내전이 내전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그쪽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용병들의 네트워크라는 거는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돈 받고 전쟁에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뭐 적과 우리 편 이게 네 편, 내 편이 없죠. 명확하지 네. 않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단의 다르푸르에서 콜롬비아 용병들은 이제 와그너 그룹하고 같이 신속지원군 편에 소속이 돼서 네. 정부군과 싸우고. 네. 근데 또 이쪽 말고 네. 콜롬비아 출신 용병들이 많은데 그 용병들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활동을 하거든요. 콜롬비아 전직 군인들이. 네. 근데 그 중에는 러시아에 고용된 사람도 있고 우크라이나에 고용된 사람도 있어서 그러네요. 이제 작년 11월 달에 콜롬비아 외교장관이 콜롬비아 사람 한 5천 명 정도가 어머.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예. 사망자가 300명이 넘는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콜롬비아 용병이 이렇게 많아진 그렇죠. 거죠? 사실 예. 뭐 브라질 용병,
아르헨티나 용병. 그런 축구에만 있죠. 근데 이 콜롬비아 용병 사실은 그러게요. 어떻게 이 생겨났을까? 콜롬비아의 이 복잡하고 아픈 역사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용병이 처음 등장했던 게 네. 사실 콜롬비아 내부에서 용병 내지는 살인 청부업자 이런 형태로 등장했는데 그 전설같이 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던 마약왕 에스코바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1980년대에 마약갱들하고 정부가 전쟁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갱들도 자기들끼리 전쟁 벌이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일종의 갱 조직들이 거의 전투 수준으로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동원되는 사람들 돈 받고 살인 청법 이런 걸로. 근데 그때 콜롬비아 군대가 네. 뭐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군대다. 마약갱들하고 싸운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폭력의 문화가 뿌리 깊이 박혀 있었고 네. 거기서 일종의 폭력 기술을 습득한 전직 군인들이 나가서 네. 갱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용병이 되기도 하고 살인 청법자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약 왕 에스코바르는 진작에 죽었고 이렇게 됐지만 그다음에 내전이 여기가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나서 전체 기간으로 보면 거의 한 60년 동안 분란이 일어났었고 네. 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부터는 계속해서 이 콜롬비아 무장해방군이라는 반군하고도 정부가 또 전쟁을 벌이고 네.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오랫동안 끌었던 가장 극렬했던 내전은 네. 사실은 2010년대부터 소강 국면이었고 2016년에는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무장 게릴라들 이 사람들도 무장 해제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는 뭐 또 정부도 그 한때는 콜롬비아가 이 문제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일 군대 규모가 컸는데 네. 그것도 줄이고 있어요. 예, 그럼 예.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말고는 할 일이 해본 없는 경험이 거죠. 별로 없었고 근데 나왔는데 어떤 총을 놨는데 이제 네. 전역 군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뭐 이런 일자리도 없고 그다음에 네. 정부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주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콜롬비아가 지금 세계 최대 용병 배출 국가가 되어버렸고 이게 이미 2015년부터 네. 그때도 이제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아랍에미리트가 콜롬비아 용병 뭐 한 400명 이상을 그 예멘 있잖아요. 예멘으로 보내서 그 말 많은 후티 반군하고 싸우는데 거기 돈을 냈다. 그런 보도가 그때부터 이미 나왔었어요. 그럼 벌써 뭐 거의 10년이 넘는 거네요. 이게 네. 지금 이제 외국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네. 지난 10년 동안 중동에 투입된 콜롬비아 용병이 네. 10,000명에 이른 10,000명 정도는 된다. 물론 추정치입니다. 네, 네. 생각보다 너무 많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돈을 네. 받았다는 건데 사실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는 인구가 굉장히 적고 자국민이 나가서 싸우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병. 근데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가 네. 사실 뭐 리비아 내전이라든가 최근 한 10년 사이에 중동 문제라든가 그냥 산유국 정도가 아니라 국제 정세에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는데 그렇군요. 이게 거기에 다 좀 콜롬비아 이런 용병이 동원이 된 거네요. 예, 이렇게 네. 된데 그뿐만 아니라 예. 이게 그 아랍에미리트 돈 받고 중동 간 사람뿐만 아니라 뭐 예. 많아요. 콜롬비아 용병들이 2021년에 아이티 그 카리브해 섬나라죠. 네. 대통령이 암살당했는데 네. 그때도 콜롬비아 용병들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고 일부는 뭐 체포돼서 이제 미국이 붙잡아 가고 콜롬비아 네. 용병들 막 종신형 선고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죠. 아주 뭐 다방면으로 네. 활동을 하고 있네요. 미국에서 체포가 됐다 뭐 이러니까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활동을 좀 저지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용병들의 네. 이런 범죄 곳곳에서 네. 이제 지역의 분쟁을 악화시킨 걸 미국은 막으려고 하는데 네, 네. 근데 사실 이 콜롬비아 용병들이 이렇게 늘어난 거에 미국 탓도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예. 콜롬비아 내전 때 우파 정부랑 민병대 같은 거 막 지원해가지고 좌파반군하고 싸워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용병 시장에서 네. 이 콜롬비아 전직 군인들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게 일단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상당수가 미군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았었어요. 내전 때. 예, 미군이 그때는 좌파랑 싸우려면 다 밀어주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키워냈네요. 예, 키워낸 네. 그런 측면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미국 정부와 계약한 그 민간 군사회사라 그러는 사실상 용병회사죠. 요새는 PMC 네. 이렇게 부르는데 이들이 실제로 콜롬비아 용병을 많이 고용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라크전, 아프간전 때 미군이 그 전쟁과 관련된 업무들을 대거 민영화하다 보니까 그거를 미군과 계약한 미국의 그런 민간 군사회사들이 네. 콜롬비아 용병을 이제 그 데려다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이런 데서 미군과 함께 이렇게 많이 동원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콜롬비아 정부가 뭐 마련한 대책은 없을까요? 이 콜롬비아 정부는 지금 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용병을 네. 근절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수단 정부 측에는 조금 미안하다, 뭐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네.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사실은 작년 말부터 용병 금지법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네. 지금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퇴역 군인들이 일자리 없는 문제. 결국은 그렇죠.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서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네. 이제 해결이 돼야겠죠. 돼야지. 그러니까 예. 이러거나 저러거나 정말 전쟁은 없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 쿡의 You Send Me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신성훈 아나운서가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오늘까지 진행한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Darling, you